있고요. 그런 그림책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기는 한데 그 해석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 처음에 이 책을 고를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색깔이 너무 예뻐서 사실은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 나서 천천히 보기 시작하니까 그 색감만큼 화려한 책은 아니에요. 되게 조금 어두운 책이고 또 처음에 그냥 한번 훑어서 봤을 때는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게 이게 난민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다 보니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무서운 느낌도 들고 내가 이 책을 보고 또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 약간 정보가 좀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지금 이 편집 출판사에서 한 이제 얘기들도 써 있는데 이주민, 난민, 피난, 전쟁, 폭격, 폭력, 탈출, 공포, 절망,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다. 그런 것을 침묵한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이제 제목이 이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 그 영어 제목은 미그란트? 아니 영어 아니고 스페인어. 스페인어여서 그러니까 이주, 난민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 나는 우리말로 이동이라는 제목이 나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그 직접적으로 뭐 그 이주라든지 그 난민이라는 단어 안 쓰고 이동이라는 뜻을 써서 나는 꼭 이게 난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상상할 수 있어서 그 이동이라는 제목이 나는 좋았던 것 같아. 이동하니까 왠지 희망이 더해지는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고, 난 좀 무섭더라고. 희망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작가 좀 알아보니까 작가분 자체가 페루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이제 양쪽 그 부계 쪽이나 모계 쪽이 다 뭐랄까 이민 오신 분들이야. 페루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고, 요분도 그 엄마 쪽에 있는 그 외할아버지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더라고. 페루에 오셔서 만나고 자기가 20살 때 그 스페인에 있는 도시 마요르시카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하여튼 스페인에 있는 도시에 이제 이주를 한 거지. 이주를 해서 거기서 15년 동안 살다가 다시 페루로 다시 오셨대요. 근데 이 책을 쓸 때 그 스페인에서 그 말리? 아프리카 말리라는 말리 나라 있지 않아? 나라. 거기서 이제 그 지중해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되게 많이 오잖아. 지중해를 건너서 되게 많이 봤대. 그 오시는 분들, 난민들을 되게 많이 봐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무슨 사진전을 봤대요. 그 난민 온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가방 하나에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어떤 사진을 보고 자기가 이걸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 소개받고 처음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둡고 습한 느낌 같은 게 무섭고 그래서 이게 책빛 출판사 편집장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 한번 보라고 권해주셔서 보니까 거기 음악과 함께 더 어두워. 더 무섭고 어두워. 이 책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으면서 이제 한 장 한 장 다시 보게 됐죠. 다시 보게 되니까 근데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야 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난민이나 또 이렇게 이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들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열린 마음인 것 같진 않거든. 왜 난민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의 안 좋은 모습, 폭력적인 모습 막 이런 거를 막 부각시켜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뭔가 해가 될 것 같은 불안함을 막 조장하잖아요. 솔직히 평화적으로 이렇게 받아줘도 뭔가 우리나라에 해가 될 것 같고 내 옆에 저분들이 오셨을 때 온전히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난민이라는 게 조금 그런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받아줄 수 없는. 난민이 이슬람 쪽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책을 보면 또 그런 마음은 또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도 결국은 살기 위해서 살만한 곳을 찾아 목숨 걸고 떠나는 길인데 그 길 끝에 거부가 딱 나타나고 안 된다고 추방당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죽음의 땅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첫 장 시작이 이 근데- 파란새와 근데 해골 또 그 꽃망 살짝 봤을 때는 난 또 되게 예쁘다? 난 좀 예뻐요. 예쁘게 받아들였거든. 색감이 너무 색감이 좋아요. 너무 예뻐서. 까만 어둠 속에 빨간 그러니까. 부리와 초록색이 파란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오기. 따오기래요. 따오기인가요? 따오기래요. 따오기는 뭔가요? 느낌이? 따오기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오기에 가는 그 따옥 노래 그 노래가 있지. 목소리 그 노래가 조금 슬퍼서. 제가 그 가사를 어. 적어왔는데 아 진짜? 지금 그 윤구경 곡 한정동 작사 같은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볼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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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따오, 맞아, 따오, 맞아. 따오 소리 청량한 소리 떠나가면 나 가는 처량한 소리가 아니고 청량한 소리예요? 아, 처량한 소리. 맞아요. 처량한 소리. 뭐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불러드릴까요? 시작.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좀 처량하게 부를게요.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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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처량한 소리 떨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래 때문에 그 이 새가 언니 되게 딱 그거예요.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매이뇨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도는 나라. 아니 근데 이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이제 검색해서 좀 알아봤더니 멸종 위기 동물이래요. 절멸 되게 그러니까 노래로만 들었지 이게 실제로 실물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그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따오기는 결국 철새여서 얻어온 거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동맥과 정맥 같아요. 저 파란색과 초록, 그 빨간색이 생명.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을 타고 있는 죽음. 죽음. 저는 사실 이 두 개가 데뷔되면서 그 책이 있었는데 나는 죽음이에요, 나는 생명이에요 이 두 책이 전 생각났었어요. 보면 거기 나는 죽음이에요가 거기서 보면은 둘이 같이 다니잖아요. 결국은 생명과 죽음을 같이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좀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왜냐면 생명으로 있다가 음, 죽음으로 그렇지. 들어가니까 결국 그 같이 붙어 있는 맞아. 거잖아요. 죽음이 타고 있어 지금. 죽음이 이렇게 꽃막도를 두르고 있다는 게 나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겐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질문인데 따오기가 원래 색깔이 이렇지 않죠. 않지. 하얀색. 그게 회색에 따오기가 안에 염다홍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어 중에서 색깔을 말하는 일본어 중에서 따오기에서 온 한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연다홍색 쪽으로 이 색깔은 하니 날개를 피면 안쪽으로 이제 약간 분홍색 같은 게 보여요. 날아갈 때. 근데 얼굴이랑은 좀 빨갛네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작가 의도가 그렇지. 분명히 분명히 담긴 있는 거지. 색깔이. 그러네요. 그리고 의도적으로도 약간 혈관처럼 그린 느낌도 있어요.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혈관 문화님이 얘기하니까 약간 또 그거 맞는 것 같아. 그 아까 동맥, 동맥과 정맥 같은 그거 할 때 느낌이 그 있어요. 느낌 하니까 또뭐 생명이라고 좀 하니까 또 단순하게 맞는 것 그냥 같아. 파란새 하니까 이 죽음이 그래도 희망을 타고 사람들을 따라가는구나. 얘는 그래도 죽음이지만 희망을 지지하고 화려하게 뒤를 따라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따오기를 타고 있는 애는 누가 봐도 죽음인 거지? 누가 이거 봐도. 바가지가 보통 죽음이 되게 칙칙하고 어둡고 무서운데 얘는 되게 화려하게 나타나가지고 파란새를 타고 그래도 지지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내가 함께 있을게 보면은 거기도 죽음이 저렇게 키 작고 귀여운 해골로 근데 걔는 나오잖아요. 갈색 망토, 갈색 무더기 망토. 같은 거. 그래서 이건 찾아보지 못했는데 안에 그- 옷도 좀 그래. 겉옷만 그런데 안에 약간 페루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약간 그거 있는 그 느낌이 있는 것 유럽에 그 그림이 있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죽음이 지금 가방을 지금 이제 받잖아 지금 가방을 받아서 지금 마치
그 이 가는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뭘까? 이 생각 들더라고. 얘네들은 되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고 그 와중에서도 진짜 소중한 것만 딱 들고 왔을 텐데 떨어뜨렸단 말이죠. 얘는 그것까지 그냥 희망으로 챙겨주고 싶으면 얘 이거 뭐 떨어뜨렸는데 가져가야지. 난 처음 봤을 때 이거 받으면 죽는 거야. 나도 그런 느낌이었거든. 이거 받으면 죽는 거야. 토끼 가방이랑 디자인이 너무 비슷했어. 저는 그래서 토끼가 가방을 놓친 게 아닌가 하고 계속 봤지. 계속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토끼가 죽어. 다음 장면에서 토끼도 그 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건 아니야. 아무도 전해받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앞에 보면 얘는 그냥 있었잖아요. 타지 않고 따라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 가방을 보고 죽음이 아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하고 이 가방을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가보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야. 나도 이동을 명받았어. 하는 거죠. 같이 가자. 아 그럼 자기 가방인 거예요? 내 가방인 거죠. 나에게 온 메시지인 거죠. 나도 따라가라고 했어. 그런 거 같아요. 재밌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 너도 같이 떠나라. 나는 얘네 표정이 무섭다기보다는 낯선 걸 보니까 그러니까 놀란 거지. 낯선 걸 보고 또 이게 낯선 걸 봤을 때 이 죽음이 나도 너희랑 같은 난민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너는 왜요? 그러면 나도 가래. 내 가방도 있어. 나도 가는 거야. 너희랑 같이. 이게 전쟁이든 기아든 우리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랑 멀어지려고 우리는 도망가는 건데 이동하는 건데 넌 왜 따라오는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나도 원래 같이 가는 거야. 니네가 여기서 떠나면 나한테서 멀어질 줄 알았어? 가는 동안도 나랑 같이 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속 오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그 그림책의 동물들로 많이 이제 황당해서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인종,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껴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 세상에 이제 여러 인종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 모두 다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문득 이 장면을 보는데, 그 안에서 정말 다 하나구나.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옷은 말한 것처럼 이제 민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가라는 아이덴티티는 사실 변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민 가면 사실은 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뭐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 가능한 어떤 걸 상징할 수도 있겠다.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옷이 바뀌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림처럼 같이 나와. 근데 나는 이 장면도 너무 뭐랄까 귀엽다고 표현하는 자기 어떤 표현을 따뜻하죠. 약간 그런 느낌? 그쵸. 그래도 뭐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런 여기 막 빨래도 널려 있고 밥도 같이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작은 공동체가 지금 형성된 거잖아. 여기 보면 옷 색깔이 다 그룹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보라색인 사람들도 있고 초록색인 사람들도 있고 꽃무늬인 사람들도 있고 이게 국가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계속 막 찾아봤잖아. 걔네들 죽는 거야? 계속 찾아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책빌 선생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 옷의 의미. 옷이 보면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작가가 그냥 그렸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근데 그렇다고 뒤 앞에서 앞장면과 뒷장면에서 옷이 달라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도 그렇고 죽음이 누군가의 옷을 입었다가 다시 자기 옷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옷이 바뀌는 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의도한 바가 있는 건지가 그거 좀 궁금해요. 이거는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거라서 어떤 애들은 좀 화려하게 입고 어떤 애들은 그냥 무채색 옷도 입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아까 그 진님 말씀하신 그 사진전을 보고 사실 이 작가가 그림책을 쓰기로 결정했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딱 이 장면이 너무 떠올랐어요. 난 봤어. 이거랑 이렇게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그 약간 그거가 좀 된 거지.
저도 되게 구석구석 다 따뜻해 이 사람들만 있을 때. 지금 이 장면이 저기 포스트에 있는 거죠? 저 책에서 그러네. 네. 근데 저 포스트에는 저승이가 없어. 없어. 여기도 없잖아. 음, 없어. 어. 저승 여기 뒤에 뭐 잘랐을 수도 있고. 네. 지운 거 같아. 잠깐만.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지웠네요. 있겠다. 맨날 붙여놓기 무서워서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겠어. 거부감. 근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조금 있어. 그거 없, 그러니까 이 그 죽음이 안 보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동, 그냥 정말 움직이는 느낌, 어디인가로 향해서 걸어가는 느낌인데 죽음이 있으면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 뒤에 쫓아오는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느낌. 그리고 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봐봐. 같은 애기는 아니야. 그치? 되게 따뜻하더라고 이런 느낌이. 보면 이제 그 얘는 지금 양 같지 않아? 얘는 양이고 얘는 펭귄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샌데 지금 어떤가 뭔가를 갈 때 서로 돕고 도와야 하니까 이제 어린 아기니까 이렇게 이제 모성애 아는 것 같은 그런. 코끼리 개구리 진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꼭 같은 그 동족끼리 이렇게 뭐 서로 의지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그런 느낌이. 그 비슷한 장면 뒤에 이제 예. 잘 때 있어요. 보면은 다른 동물 아기들 앞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보면은 다 똑같이 서로 생활하는 거. 여기서부터 칼라가 얘가 나무가 칼라가 등장해서 여기 뒤에 다음 배꼽이지. 여기 이렇게 칼라 저는 딱 바뀌어. 이게 완전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이 장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너무 갑자기 정말 원초적으로 변했잖아요. 옷 입고 있다가 옷 지금 완전 진짜 북극곰 같은 그런 느낌이고 지금 뭔가를 주는 듯한. 근데 이게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어있는 꽃을 전하는데 이 죽음도 옷이 지금 바뀌었어. 여기서 바뀌지. 여기서 바뀌어서 그 황금빛 옷에 지금 안에 보면은 약간 이거랑 좀 이 죽어있는 꽃과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분명하긴 한데 어떤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딱 나뉘어져 있는 느낌인데 내밀고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된 건가? 이게 난민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멸종되는 동물들에 나는 대한 그걸 경고도 보고 보여서 아직은 멸종하지 않은 북극곰, 그러니까 살아있는 종족이잖아요. 거기에 경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너야 뭐 이런 느낌 약간. 너도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옷을 입은 이 북극곰은 개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얘네는 어떤 그 뭐랄까 종족 그런 거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의 하나하나 개인이 아니라 뭉뚱그려져 있는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그게 이제 원초적으로 딱 보면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떠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원초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왜 옷을 입으면 지위도 나타내고 나의 뭐 개성도 그렇지. 나타내고 뭔가 다 나타낼 수 있지 발가벗겨진 거는 죽음 앞에서는 뭐든 다 소용없다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는 거. 무서운데?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무섭다. 범이라서. 좀 무서운데? 뒤에서 듣고 있어. 하얀 해구리가. 하여튼 이 장면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난 이 장면을 도대체 무슨 그리고 갑자기 장면인가? 흐름이 그냥 딱 이렇게 나오는 도대체 중간에 이걸 왜 넣었을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조금 찾아봤더니 이거는 누군가의 꿈일 수 있다 뭐 이런. 저도 무의식이라고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런 그래서 것들. 옷을 안 입고 있는 거고 무의식에서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무의식이라고 아까 생각했어요. 지금 이니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 이런 것처럼 해서 원초적으로 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잠이 들고 나서 그 장면이 그래서 나오네. 이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자,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지금 바다 같은 느낌이고 지금 배를 타고 아마 이제 육지에서 다른 육지로 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좀 죽음이 다시 따오기 타고 지금 쫓아가는 듯한 느낌.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누가 봐도 배가 지금 난파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스페인에서 그때 뉴스에 나오고 그쪽에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중해? 배를 타고 넘어오잖아요. 배를 타고 넘어오면은 이게 가장 흔한 위험한. 난민이 넘어오는 코스기도 음. 하고 가장 위험한 코스기도 그치. 하고. 그게 되게 또 가사분 것 같아요. 무동력선이어야만 하고 그래야지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이야기인 위험해.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살려고 가지만 거기에 절반 이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그리고 저는 요거 읽으면서 이제 지중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지중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이 이제 요 장면을 한 그림책이에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네, 너무 직접적인 책이라서 사실은 저는 그 책 보고 제가 이제 그 비건이잖아. 완전 비건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안 먹는데 그 책 보고 내가 생선도 먹지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진짜 했어,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게 했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알고는 있었지만 또 그림책에서 보여주는 게 너무 적나라해서 근데 이 장면을 보고선 그 지중해 그림책이 다시 떠올랐어. 너무 많이 죽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아까 죽음이 따라온 이유가 니네가 이동을 선택한 순간 나도 함께 패키지로 선택했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이동을 선택한 순간 죽음을 선택한 거야. 절반의 그렇지만 확률로. 거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 여기 이제 전쟁 아니 내전 이런 것 때문에 떠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살려고 희망도 같이 왔어. 그치. 싸움도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동을 선택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사실 패키지. 희망이 없으면 이동도 못하죠. 그치. 그냥 거기서 그래도 죽어야지, 그 고생하고. 한가닥에 희망을 걸고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좀 더 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해보자는. 그렇지. 그 따오기를 찾아봤을 때 따오기가 원래 일본 학명. 그러니까 학명으로 니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학명을 가지고 있는 새인데 그 일본에서 그래서 어떻게 따오기가 인식이 되나를 또 한참 찾아봤었거든요. 봤더니 따오기를 뜻한 한자가 해라는 뜻이고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오기를 해로 인도하는 새라고 인식을 하고 희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오기 우리나라 가사에도 엄마가 떠 있는 그 해가 떠 있는 그 엄마가 있는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는 그래서 이제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을 이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는 그 같은 종족끼리 꼭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요. 그런 표현도 좋고 여기 이제 뒷장면이지만 여기 보면 이 아이 벌써 눈 감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해골 어디 갔어요? 해골 이제 뒤에 나타날 건데 이 옷이 말이지 여기 아, 보면 맞아요. 이렇게 백곰하고 만나는 장면에서 지금 보면 해골이 해골이 아니고 지금 죽음이 입고 저승이. 있는 죽음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죠. 저승이는 너무 잘생겼죠. 저승이는 약간 도깨비 생각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승이는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애도하는 듯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감은 계속 쨍하고 환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왜 계속 슬프다 했는데 저는 딱 봤을 때 굉장히 힘있고 밝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들의 삶은 어쨌든 이 바다를 건너온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고 빛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색깔을 계속 간직하는 것 같아서 나는 되게 멋있었어.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빛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약간 희망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쨌든 희망을 갖고 지금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이중적인 얼굴이 지금 빛나잖아요. 그래서 더 표정이 잘 보여. 팽한 얼굴, 희망이 없는 얼굴, 되게 슬픈 얼굴 이게 너무 잘 보여서 더 이제 그런 비참함 내는 게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비친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좋아하는데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엔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따라오지 않고 희망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이렇게 희망을 나를 가진, 안전지대로 얘네가 지금 접어든 거지. 희망을 가진 생명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되게 이제 마음이 놓이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전히 북극곰 뒤돌아보고 있다.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 아까 그래서 무의식에서 어, 얘를 만나는 어, 거지. 그래서 민감한 아이야. 다른 애들은 지금 앞을 보고 있지만 얘 지금 뒤를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저 북극곰은 조금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서 멸종위기가 얘라. 그러니까. 이게 난민 얘기로 가려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좀 그런, 섞여 있는 것 같아. 위로 같은 느낌을 담당하는 역할이 지금 북극곰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 사람마다 약간 내가 뭐 동물을 보호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쪽에 무게를 실어서 읽을 것 같고, 내가 또 뭐 난민에 관심이 있다면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느껴질 것 같고, 또 그냥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본다면 또 인간사가 다 또 그렇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삶과 죽음은 같이 가는 거니까 어떤 때 어려운 시련이 있으면 또 왜 또 밑바닥 치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뒤돌아볼 때 그렇지만 네가 어려웠던 거 항상 기억해?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 달릴 것 같은? 맞아. 나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이동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이 삶을 살아가는 내의 어떤 즐겁들,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항상 죽음이 따라오고 곁에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받아들여. 혹시 환혼이라는 드라마를 봤어? 환혼의 드라마에 그 주인공 여자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죽어 이런 대사가 있거든. 나는 그 대사 이거 그림책 보면서 그 대사 약간 좀 떠올렸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는 거 같은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 더 나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또 나를 좀 살펴보고. 근데 진짜 그림책이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 직접적인 것보다 그림책이 주는 어떤 장점? 그러니까 뭐 잘 살려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난민이 나온 그림책들 좀 있잖아요. 션텐의 도착? 사실 저는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그 도착이 떠올랐는데 난 지중해. 지중해. 근데 느낌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처음 이미지는 떠나간 사람들이 어디인가에 안정된 곳에 도착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 책이 떠올랐지만, 거기는 이제 결국은 안정된 곳에 자리 잡고 가족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주자의 가족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얘기라면은 이거는 그 과정. 과정을 써놓은 거라서 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슷하게 생각이 났다가. 이거. 네. 이 장면과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얘네 지금 앞부분에 건 오픈데이스는 이거, 것 이거. 같아요. 네, 이 이 장면. 장면이 되게 이 장면 좋지. 처음에는 이게 좋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이제 서로 다른 종의 아이를 돌봐주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거 보면 우리 때도 일단 피난민 오면 냄비부터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죽 끓여갖고 다 나눠줬다 그러고, 세계대전 때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내 자식도 어디 가서 얻어 먹으라고 냄비부터 걸어서 스프부터 나눠줬다 그랬으니까 그런저런 생각들 나면서 개판 일본 전 알아요? 그게 뭐야? 의미? 개판이 그 개가 들어오는 그 개판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커다란 가마솥을 넣고 국을 끓이잖아요. 육개장 같은 거 끓이잖아요. 뭐 고기도 없으면 그런 걸 끓이잖아요. 그게 이제 뚜껑이 이제 있는데 그 뚜껑 판을 열기 직전, 그 직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배고프다고. 그게 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무질서 할 때 오, 새로 알았어. 그게 열리는 진짜 개가 몰랐어요. 열리는 개. 어. 이 장면 좋죠. 이 네, 장면 네, 좋고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이 장면이 지니님이 꽂으셨던 네.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작가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북극곰의 멸종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무의식의 세계 그런 것들. 이 장면. 그래서 입이 보면은 약간 얘도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처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처져 있어서 약간 걱정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결국은 죽음이 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장면도 좀 아까 얘기가 어. 많이 나눠져서 이 장면도 되게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장면인 것 같아요. 나도 가야 해. 뭐 이런 거.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고 따라 나오셨어. 얄밉게. 나도 같이 가는. 나도 같이 가는 걸 수도 있고. 너도? 왜? 우리 희망이 먹으면 안 돼? 약간 아이들은 조금 우리는 생각이 좀 많지만 아이들은 조금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장면 보고 말풍선 넣기 아이들이랑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이 죽음이 보면 되게 힘이 없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 보통 죽음하면 되게 무섭고 강하고 공포스럽잖아. 근데 여기서 그려진 얘 죽음은 손도 되게 여리하고 옷을 화려하게 해골이라서 여리한 거 아니야? 해골이잖아. 뼈밖에 없는 본이어서 그런 거 위협감이 아니야?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죽음 작고. 자체에 그냥 위협감 있는 거 키도 작고 맞는 것 근데 같아요. 그림책에서 그렇게 크게 그려지지 않은 것 자체는 죽음이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죽음 자체가 그 단어에서 오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크게 그리지 않아도 그 여리여리하게 그려도 힘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은 막강하지. 그 내가 함께 있을 게 거기 나오는 그 죽음하고 사실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같이 있는 거. 우리 강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존재라는 근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얘가 합류하기 전에는 다 화려해 옷이. 이 색깔 보면 옷 입고 있는 게 다 화려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나는 중간에 이제 그림책 계속 보면서 이제 중간 여기서까지는 이제 화려한데 같이 쫓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어두운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죽는 거야? 색깔이 흑백으로 될수록 죽는 아이들이야?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그 옷들 색깔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 희망에 부풀었다가 죽음이 합류하면서 뭔가 어려운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다 희망적일 수는 없잖아. 내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들 그런 절망의 어떤 색깔들이 그 흑백으로 무채색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했어요. 전 단순하게 긴 이동이라 꼬질 거죠. 나도 아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 작가가 어쨌든 색채를 가지고 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확고하니까 블랙으로 다 일단 백을 해가지고 색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근데 색을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앞부분에서 이 장면 죽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따오기는 이게 생명을 뜻하는 따오기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이 파랑이 또 약하진 않아 이 색깔이. 쨍한 파랑인데 뭔 생각을 했냐면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달콤하고 삶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무서워. 이게 지금 되게 화려한 색깔과 우리가 보통 우울함을 나타내는 블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이때까지 희망의 블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대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저 사람들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정말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힘든 사람이라면은 나는 처음에 이 책 읽을 때 이 파랑이 희망이라는 생각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게 약간 우울한 느낌의 파랑으로 봤거든. 너무 어렵네. 유혹하는 건가? 안에는 지금 흑백 무채색 옷 입었잖아. 무채색 옷을 입고 겉에 겉옷이 지금 화려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유혹하는 걸 거기에. 수도 있지.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와. 내가 너희들의 안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혹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막상 그 죽을 때, 그 토끼가 죽을 때는 옷이 무채색이잖아. 북극곰을 보실 때 제일 화려한 색이에요. 황금 색깔. 그래서 황금을 불렀구나.
왜 거기서 갈아입지? 나는 그랬거든. 근데 이제 안에 옷은 그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겉옷이 바뀐 이유는 그건 거지. 좀 더 황금은 약간 좀 더 그 꽃보다는 좀 더 약간 그러면 느낌의 무의식 어. 안에서 나는 죽음을 황금으로 보는 거네요. 걔가 보는 걸 수도 지금 있고. 이 사람 여기 안에서는 얘 무의식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제 이동 중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선물인 거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고문 마지막까지 쳐다보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지 다음은 너야 이거라니까. 자, 그럼 이 책은 누구한테 권해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 읽어봐야지. 일단은 좀 다 읽어봐야 되는 그런. 우리 남편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아, 진짜? 아름다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우선 책 체감 좋아하는. 색감. 나는 어. 색감에 반했으니까 어. 사실은. 그리고 음. 약간 얘기 깊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 책이 달리 해석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아이들 잠깐 나왔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 이렇게 나만 그런가? 조금 우리나라에 난민이 온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함이 있죠. 약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감정만 갖고 살 수는 없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감정을 또 주입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좀 읽어줘서 조금 더 내가 느끼는 그 거부감을 조금 덜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이게 난민, 뭐 이중 그러니까 할 필요 없이 없지. 얘기해줘요. 이동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어두운 것과 어려움과 이런 게 그냥 충분히 쑥 들어오는 책이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난민을 대하는 그 마음이 오롯이 전해질 것 같아요. 애들은 이 색감 때문에 되게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보여주게 되면은 편견 없는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뭐라 그러는지 듣고 싶어요. 이걸 정말 난민으로 보는지 아니면 색감에 쑥 빠져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궁금하다. 3월 되면 애들한테 제일 먼저 읽어주고 전쟁을 겪은 어른들한테 읽어줘도 너무 그 생각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도 이야기보다는 다르겠다. 먼저 공감해. 피난을 경험해 보신 분. 근데 이거 그럼 빨리 읽어드려야 되겠는데.